세상에서 토익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조성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정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부정대명사에서 부정이라는 말은 아니다 라는 뜻이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some이라는 표현이 부정대명사의 하나인데요. 몇 개, 몇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몇 사람 몇 개라고 했을 때 이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대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부정대명사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몇 사람이라고 하면 몇 명인가요? 그렇죠. 숫자를 셀 수가 없죠. 그래서 3명이어도 몇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5명이라고 해도 몇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것을 나타낼 때 부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정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부정대명사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대명사 쓰고요. 부정대명사 중에 첫 번째가 some과 any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some과 any는 익숙하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실제로 some과 any를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뜻을 모르거나 쓰임을 모르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some과 any는 일단 뜻부터 알아보면 몇몇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몇몇이라는 건 대상에 따라 다르니까 사람일 경우에는 몇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물일 경우에는 몇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과 세 번째 뜻이 어떤 또는 약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뜻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뜻이 같은 some과 any는 왜 모양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some은 긍정문에 들어가서 몇 사람 몇 개 또는 어떤 약간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any는 부정문, 의문문, 그리고 조건문에 들어가서 몇 사람 몇 개, 어떤, 약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문장에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정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은 some은 긍정에 들어가고 any는 부정, 의문, 조건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ome과 any의 기본 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표현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앞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some과 any 뒤에 이렇게 of 더 단수명사, 복수명사 또는 불가산명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틀은 시험에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명사를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구별을 했었죠. 가산명사는 다시 단수명사와 복수명사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me과 any 뒤쪽에 어떤 명사를 써도 다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자리에, 이 명사 자리에 빈칸을 넣고 뭐가 들어가게 이런 시험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ome은 긍정이고 any는 부정이니까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도 들어본 일이 없을 수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some과 any의 품사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some과 any는 품사가 뭘까요? of 앞에 있죠. 자, 앞에서 명사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더와 of 사이에 명사 들어가요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뒤에도 명사가 들어갈 수 있지만
거꾸로 한번 볼게요. of 앞에도 명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of 앞에 빈칸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명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f 앞에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some과 any는 품사가 명사겠죠. 자, 그래서 명사 쓰고요. 그 다음에 of라는 전치사가 있고 뒤쪽에 명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전명구는 거의 대부분 부사랑 같다.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some과 any만 남게 되죠. 그럼 명사라고 써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대명사지만 대명사도 명사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명사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럼 명사는 주목보 자리 들어갈 수 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자리가 주어 자리. 그러면 이 상태에서 some과 any가 주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some과 any가 주어일 때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있는 어부더가 있죠. 괄호로 묶어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제가 괄호로 묶어서 한번 빼볼게요. 좀 이따 다시 써드릴 테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제 some과 any의 품사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명사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죠.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아까 of가 있을 때는 of 앞에였으니까 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of더가 빠졌죠. 빠진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명사가 있어요. 그럼 명사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들어가는 건 형용사죠. 그러면 형용사고 명사고 만나면 누가 중요하죠? 당연히 명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수 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면 단수 취급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단수 동사를 써주시면 되고 복수 명사가 오면 당연히 복수 동사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불가산 명사는 전체를 단수 취급하자라고 약속이 돼 있으니까 단수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f the가 some, any 뒤쪽에서는 생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형태 세 번째, 요게 사실은 핵심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죠. 자, some 뒤에 만약에 빈칸이 나오고 명사 쓰세요 라고 했을 때 이 경우에는 복수 명사를 답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 some은 품사가 형용사죠. 명사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 그죠? 그럼 형용사 명사 만나면 당연히 명사가 중요하죠. 복수 명사는 주어일 때 당연히 동사를 복수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any 뒤에 만약에 빈칸이 나와서 여기에 명사를 써라 라고 했을 때는 any는 뒤에 단수 명사나 또는 불가산 명사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도 any는 명사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으니까 형용사죠. 생략 가능. 그러면 명사가 주어인데 단수 명사나 불가산 명사는 무슨 취급을 한다? 단수 취급을 한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